네, 오늘 토요일이네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목요일 끝났잖아요. 그 끝난 이후에 어제도 이제 각종 뉴스가 마치 뭐 밀려 있는 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주말을 맞아서 편히 쉬시는데 뭐 잠시라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좀 주요 뉴스를 길지 않게 오늘은 좀 간추려 드릴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직 사퇴 이후에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고 발표한 그날로부터 열흘 사이에 소위 말해서 그때 대체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한 후원자들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15개월간 현직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했던 그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15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후원받은 숫자들보다도 더 많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 열흘 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15개월 대 열흘. 이 열흘이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직후에 해리스 부통령으로 분위기가 확실하게 반전이 이미 됐었다라는 것을 이미 극명하게 그때부터 보여줬다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 모금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딱 열흘간 약 230만 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선거 자금을 내는 후원자로 등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목요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그 선출되기 한참 전 얘기죠. 그야말로 대체 후보로 이름이 조금씩 거론됐었고 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가 또는 다른 정치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을 그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후보가 되기도 전에 230만 명이 해리스 후원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선언한 그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1년 반 조금 안 될 동안 사퇴 선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요. 210만 명의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후원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년 3개월간 받은 그 후원자 수를 해리스 부통령은 열흘 만에 그 이상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하순 열흘 사이에 해리스 부통령 측에 이제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쫙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에 달하는 약 150만 명이 바이든 선거 캠프에는 전에 한 번도 기부를 했던 이력이 없는 사람들, 소위 신규 후원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점은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주목되는 점은요. 해리스 캠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2억 4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2억 400만 달러 신고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트럼프 캠프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7월 한 달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왜 이제 7월 한 달만 비교를 하느냐? 네,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체 후보 신분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들과 다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를 좀 비교해보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입니다. 자, 트럼프 캠프와 그때 7월을 비교해볼까요? 같은 기간, 즉 지난 7월 한 달 동안 트럼프 캠프가 모았다라고 신고한 선거 자금은 4,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 자금 모금 액수는 2억 400만 달러대 4,800만 달러. 해리스 캠프가 무려 4배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민주당이 앞서 나가겠군. 이제 민주당이 이기겠네, 이번 대선.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 또 트럼프 캠프 측,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속력입니다.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에서 특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 선거 운동을 하던 중에 돌연 사퇴를 선언해서 부통령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참여한 그런 후원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순간적으로 어떤 흥분되는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 후원에 참여한 그런 후원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저런 모든 사람의 후원과 지지를 선거가 있는 11월 5일 그때까지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지, 정말 이제 민주당 측면에서는 그 지속력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는 나쁘진 않죠, 민주당. 하지만 지속력이 문제입니다. 뒷심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뒷심으로 따지면 공화당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서 이제 두 사람의 공식 대결에 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 70여일 남은 제47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 막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여일간의 영화 같은 그 양당의 선거운동, 스토리 뉴스가 재미있게 풀어서 매일매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풀어서 드릴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밀경호국 SS, 이 비밀경호국이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호를 대폭 강화해서 트럼프의 유세장의 그 무대 앞뒤로 대형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이 비밀 경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야외 유세 현장에 계속해서 방탄 유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사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닌 그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일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심도 흉흉하고 너무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철저하게 해야겠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경호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어느 선거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어떤 상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증오, 혐오 이런 것이 치열하기 때문에 양당 후보에게 모두 똑같이 경호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할 때 방탄 유리로 커다랗게 이렇게 둘러싼 모습을 보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안 좋아도 마음은 좀 놓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몇 가지 간추린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북가주의 한 프리웨이에서 주행 중이던 그 테슬라 전기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뒤에 하루 종일 타다가 겨우 진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요, 모델 X, 모델 Y 그런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럭도 있습니다. 트럭. 그 트럭의 이름은 세미 트럭이에요. 저는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럭인데 왜 이름을 좀 작아 보이게 이름을 줬어요. 여하튼 테슬라의 전기 트럭 이름은 테슬라 세미 트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거는 세미 트럭이라고 써 있으면 전기차구나 아시면 됩니다. 테슬라 트럭 운전사는요,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는 일단 없습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그 해당 전기 트럭, 이 세미 트럭에 사용된 배터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전기 트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미 트럭인데, 그 해당 그 트럭은요, 세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70마일 떨어진 그 지역에서 프리웨이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벗어난 뒤에 갓길 옆에 있던 그 큰 나무와 팡 충돌을 했습니다. 이후에 충돌 직후 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유독가스까지 계속 뿜어나오고 차량의 온도는 500도 넘게 치솟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진압을 시도하지 못하고요, 이 배터리가 막 폭발하면서 불 날 때는요, 물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출동을 했지만 진압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옆에서 워치하면서 거의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탄 거죠, 하루 종일. 일반 승용차보다도 훨씬 큰 배터리니까. 지금 이 아무리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해도요, 배터리 안전성이 아직 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 배터리로 인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며칠 전에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전기차가 새벽 시간에 아무도 건드린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갑자기 펑 하고 폭발하면서
화재가 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아파트에서는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기차는 지하에 세우지 마세요. 뭐 이런 편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주민들도 불안하겠어요. 자,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력이 빨리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격세지감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격세지감이 세월이 흐르면서 참 큰 변화를 느끼게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그 텔레비전 화면, 텔레비전 모니터, 그 LCD 패널을 제조하면서 나름대로 그 명맥을 이어오던 회사가 있습니다. 샤프. 그 샤프라는 회사가 얼마 전까지 유일하게 일본에서 그 TV 모니터를 생산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샤프도 결국 생산을 종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이 샤프의 LCD 패널, TV 모니터 패널 사업은 사실은 지난 2년 연속 거액의 적자를 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로써 일본 업체의, 일본 회사의 TV용 모니터 생산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모니터도 일반 모니터 말고요. 이제 구형 모니터죠. 구형 모니터, LCD 모니터. 그 TV용 LCD 패널, 지금 최신형은 LCD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만드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형 TV LCD 모니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TV용 좀 구형 LCD 모니터 생산 일본 하는 회사는 이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샤프 등 그 일본의 전자 대기업은요, 사실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LCD 패널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뭐 삼성전자, LG 등등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LCD를 만드는 일본 회사는 모조리 또 영원히 사업에서 철수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격세지감이라는 말씀을 오랜만에 사자성어를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뉴질랜드, 여기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가끔 댓글이 오는데 그곳에서도 보시는 구독자들 여럿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질랜드에서는요, 전지 훈련을 하던 한국 스키 선수단 소속 3명이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운동하고 또 거기서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그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함께 막 갔다가 거기서 대회 참가해보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뉴질랜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키 선수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이 뉴질랜드 아오라키라는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코치고요. 다른 2명은 알파인 스키 선수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망자 3명 외에도 또 다른 알파인 스키 선수 1명은 큰 부상을 입어서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뉴질랜드 현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한스키협회 측은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상황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때문에 이제 현지 뉴질랜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현지 외교 공관을 통해서 파악 중에 있는데, 지도자, 즉 코치를 포함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의 선수가 중태에 빠졌다라는 현재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질랜드에 있는 한 신문에도 이 내용을 크게 보도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배우 이정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도 이정재 씨 많이 좋아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정재 씨 많이 좋아하는데 60, 70대 되시는 분들 이정재 씨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이정재 씨가 헐리우드 진출했었잖아요. 스타워즈 시리즈. 거기서 이제 제다이 역할을 맡아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이정재 씨가 제다이 역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그 시리즈의 요번 편의 이름은 에콜라이트입니다. The Acolyte. 그 The Acolyte의 시즌2가 제작되려고 했었는데 시즌2 안 만들어 라고 제작사가 뿌르퉁해서 얘기했습니다. 뿌르퉁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게 언론들은요, 스타워즈 시리즈 제작사인 디즈니 산하 그 루카스 필름이 The Acolyte의 추가 시즌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즈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에콜라이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방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영을 마친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만에 빠르게 추가 제작 중단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치명타를 받았다는 것이죠. 언론들은 이 디즈니의 시리즈물 스타워즈 The Acolyte가 이 비평가들에게는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는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반 관람객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크게 엇갈리면서 시청률은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가 시리즈물 제작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뭐 신기술도 들어가고 애썼네라서 괜찮은 점수를 줬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배우들끼리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점 사이트를 매기는 게 있잖아요. 그걸 로튼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한국식으로 표기하면 로튼 토마토. 네. 로튼 토마토인지 뭐 로튼 토마토인지 뭐 로튼 토마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평점, 영화, 드라마 이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입니다. 자, 로튼 토마토에서 현재 기준 그 에콜라이트에 대한 그 비평가 점수는 괜찮아요. 78점. 비교적 괜찮습니다만은 일반 시청자 점수는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좀 부끄러울 정도로 처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정재 씨가 출연한 이 스타워즈 시리즈 디 에콜라이트는 일반 시청자들의 점수는 18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의 스트리밍 상위 10위 차트에서 첫 주에 7위로 데뷔. 첫 주는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주 차부터 계속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마지막은 뭐 저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회의 시청 시간은요. 3억 3,500만 분. 그러니까 분으로 말합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말할 때 3억 3,500만 분인데 이건 이제 뭐 그게 3억 3천 하니까 뭐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이게 그러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네. 역대 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마지막 회 가운데는 최저치, 꼴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콜라이트는 시리즈 제작에 약 4년이 걸렸는데요. 8편의 에피소드 제작에 무려 지금 그 시리즈 1에 8편이 있어요. 1회, 2회, 3회, 8편.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즈 2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이 8편을 만드는데 무려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이 많은 투자금을 그렇게 저조한 시청률로서는 절대 뽑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치명적인 적자를 입어서 결국은 다음 속편 제작을 포기한다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정재 씨 열심히 했는데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도 저는 뭐 예고편을 봤어요. 저도 처음 사실 예고편을 보고 난 뒤에 왠지 이정재 씨가 전체 영상에서 조금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그런데 왠지 그 스타워즈의 제다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폭삭 늙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거는 역할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왠지 뭐 연기 못하는 배우 같이 좀 어색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저는 뭐 그런 비평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니까, 제가 드는 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뭐 점수를 스스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좀 어색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정재 배우 그에게는 지금 필살기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바로 넷플릭스 최고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 2가 올 겨울에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올 것으로 예고편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12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엊그제 주식 가격이 확 올랐거든요. 잠깐 하루 이틀 동안.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넷플릭스 요새 주식 가격이 오를 만한 어떤 호재도 전혀 없는데 그 넷플릭스 그 서브스크립션 하는 구독하는 사람들도 좀 증가하다가 주춤하고 그래갖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넷플릭스에서 주식 팔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요 며칠 갑자기 좀 올랐어요. 반짝.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냐면 넷플릭스가 주식이 하루 이틀 그렇게 반짝 오를 일이 없는데 왜 올랐느냐? 올 12월 오징어 게임 2의 예고편이 나온 직후에 그 주식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영향을 하루 이틀 좀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징어 게임 2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자, 거기 주연도 또 이정재 씨니까 이정재 씨 스타워즈에서 타격받은 거 좀 반타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타작. 그만큼 일단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 어찌 보면 넷플릭스를 먹여 살려주는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정재 배우의 진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타워즈에서는 망했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완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 어찌 보면 이름하고 완전 반대죠. 스타워즈에서는 이정재 씨가 스타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워즈만 됐는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아닙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요, 기억하십니까? 친구들을 이제 비하할 때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썼는데 남자들은 옛날에 좀 그런 얘기 썼어요. 친구들을 좀 비하하거나 막 그럴 때 저거 완전히 오징어 됐네. 저거 완전히 오징어 됐어. 이런 얘기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놀리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오징어가 그때 그 오징어가 아닙니다. 네, 옛날에 그 오징어가 아닙니다. 스타워즈에서는 스타가 되지 못했지만 완전 오징어? 네,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스타. 옛날하고 다른 오징어 스타가 될 터이니 이제 시리즈 이번에 나오는 12월에 나올 오징어 게임 2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